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작년 2020년 말에 갑자기 발표가 났죠. 무슨 발표가 났습니까? 계리직 시험 문제, 계리직 시험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소에 준비하고 계셨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당황하지 않고, 그래, 시험 드디어 기다렸다, 내가 한번 시험만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셨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조금 그 여유 있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당황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합격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작년에 제가 그 여러분들 그 계리직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이론 강좌를 다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론 대비를 여러분들 흐름을 파악하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챙겨서 제가 심도 있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계리직 핵심 문제 풀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거의 오류 없이 정말 제가 철저하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5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핵심 문제, 천여 문제 정도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더 배움에서 그동안 그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 또 비대면 출근, 재택근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그 확산됐죠. 그래서 제가 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로, 제 유튜브 채널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계리직 핵심 문제 풀이는 가만히 있자, 책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네. 예, 제가 이게 준비를 이렇게 딱 했습니다. 네. 이거 보이시죠? 네. 이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느끼하게 생긴 제 사진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은 그 빠짐없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해설서를 보고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패스를 하고요. 이것은 반드시 좀 챙겨서 같이 풀어봐야 되겠다, 좀 설명을 좀 요구한다 라는 것들은 만 제가 찝어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더 좋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울트라 압축된 핵심 문제풀이, 오늘은 선사시대에 대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러분들 반드시 그 질문방제 아시죠? 예, 여러분들 그 네이버 밴드에 약속의 이름 저거 최승권 이렇게 하면은 저 그 광복군이 서명한 저 아주 눈물겨운 저 태극기, 저 화면이 뜹니다. 저 화면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들어가시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내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6번 문제죠.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무렵에 기역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뭐가 본격화됐을까요? 기원전.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일반적으로 니은은 식량 채집 단계로부터 식량 생산 단계로의 변화를 하는 농업혁명을 말한다. 농업혁명. 그럼 신석기 시대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뒤를 이은 리을을 대표적인 유물로 하는 청동기 문화는 황하나 내몽골 지역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성을 지닌 것이었다. 청동기 문화. 그럼 맨 처음에 그 위에 있는 요 동그라미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다. 그러면 7, 8세기면은 지금부터 약 한 뭐 7,800년 전. 그쵸? 그럼 니은이 1만 년 전에 시작됐던 뭐예요? 신석기 시대고. 그죠? 그럼 신석기 시대 때, 그럼 신석기 식량 채집던 게 신석기 시대 때, 그리고 농업혁명. 다음에 들어갈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기역 니은 디귿에, 근데 가로가 없으니까 좀 헷갈린다. 그럼 라이브니까 또 이런 재미가 있네. 그러니까 기역은, 니은은 신석기니까, 그죠? 신석기 혁명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기역은 당연히 청동기겠네요. 그죠? 그러면 보기에서 청동기에 해당하는 게 벼농사, 보리농사. 기억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에 디귿.
디귿과 리을을 대표적인 유물로 하는 청동기 문화. 그럼 비파형동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물론 여기 여러분들 세형동검 나옵니다만 세형동검은 청동기 후반에서 그 다음에 철기 초반 때에 있었던 그런 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뭐 변홍사, 신석기,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네, 1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20번. 다음 지도는 고조선 세력 범위를 추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유물을 보기에서 몽땅 골라라. 이 지도가 약간 흐릿하게 나왔습니다만 고조선의 세력 범위예요. 그러면 한반도 북부하고 만주, 요령지방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그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고인돌이 있어요. 북방식 고인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권력, 부족장이 묻혀져 있는 비파형 동검이 있겠죠. 그래서 죽어서도 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밥그릇 묻어줍니다. 그릇을 묻어주는데 무슨 그릇이에요? 미송리식 톡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기억하고 디귿.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뭐 얘기를 한다면은 거친 무늬 거울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세형동검이니까 안 되고 리을은 빗살무늬토기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2번 정답.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 자료는 초기 철기 시대 국가의 지도래요. 각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마바. 자, 이 강의할 때도 눈 감고 이렇게 그 지역의 위치를 부여, 고구려, 옥조, 덕에, 사만 이렇게 외워주시라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각 지역의 각 나라들의 어떤 그 특징이라든가 또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어떤 위치에 또 어떤 자연환경에 있는가. 그러면 이제 술술 거의 70% 80%가 그냥 자동뽕으로 풀린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가는 부여고 나는 고구려 다는 옥저라는 동해 많은 사만입니다. 옳은 것. 가. 수렵사의 전통으로 영고라는 제천행사. 제가 부영고 이렇게 말장난 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12월에 열렸습니다. 12월에. 보통 제천행사는 가을에 하는데 말이죠. 12월 겨울. 그래서 유목민족의 전통이 반영이 돼 있다. 나. 송하강 평화지대를 중심으로 하였고 말, 주억, 모피가 유명하였다. 이거 부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네. 자, 그다음에 다. 매월 10월에 무천, 동해의 무천이죠. 라입니다. 라. 반옴집, 귀틀집에서 살았고 두레 조직. 자, 두레 조직이라는 거 우리가 반옴집이라든가 귀틀집 이런 거 잘 몰라도요. 여러분들 움집, 귀틀집 그러니까 이 통나무 그 귀틀 뭐라 그래 껍질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몰라도요. 두레 조직은 여러분들이 알죠. 공동 노동 조직입니다. 공동. 여기 나와 있네요. 공동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동 노동 조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뭐가 있느냐? 농사가 발달한 지역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농사가 발달한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삼한 지역이다. 그래서 삼한 지역.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죠? 그다음에 마. 각 음란에는 읍군 삼노. 읍군 삼노는 마가 아니라 다라네요. 그러면 이 동네 마지역 사만에는 신지읍차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24번 겁니다. 다음 중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동으로 된 도끼 등의 공구가 출토되었지만 농구는 발견되지 이런 거 여기 주의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는 지배층이 뭐예요? 청동기예요. 그럼 지배층들이 공구는 일하는 거잖아요. 일합니까 지배층이? 아니에요. 그죠? 청동으로는 여러분들 장신구라든가 제사용 도구라든가 또 그다음에 칼, 청동검 이런 것들이고 피지배층 그래서 주로 이제 농기구 그런 거는 이제 그 석기 또 나무 그래서 반달돌칼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그랬죠.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움집의 구조는 장방에서 둥근 모양으로 이 원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가 장방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 장방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둥근 모양이고 그리고 인구가 한 4, 5명 정도 들어가는 건데 청동기 시대의 움집의 구조는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어떤 점이냐. 이 움집이 청동기 시대의 움집은 어떻게 용도별로 다 있었다.
그러니까 뭐 창고용, 잠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다. 그만큼 인구가 많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자, 3번. 비파형동검은 만주지방에서, 아유, 천만의 말씀이지. 만주지방만 아니라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문제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보기 4번. 웅기 서포항 유적에서 발견된 호신부를 통해 당시 주술신앙에 대해 알 수 있다. 호신부라는 거는 이제 몸에 이제 장식하는, 액세서리죠. 예. 그래서 주술신앙은 이제 원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웅기 서포항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적지가 얼마나 많아, 철기 유적지까지. 파면은 다 유적지인데. 예, 요즘엔 다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요. 파면은 유적지다, 파면은. 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당시 주술신앙, 그래서 원시신앙이 나타났던 시대, 그래서 신석기 시대다. 예. 자, 그 다음에 돌곽 무덤이나 무덤을 사용하였다. 이 꽉무덤, 무덤, 이건 이제 철기시대 때 들어와서 나타난 형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 보세요. 보기 5번에 나와 있는 돌곽무덤, 돌덜런 무덤, 그 다음에 움무덤, 토각묘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흙을 덮은 거, 예, 토각묘. 철기 시대 때 나타나는 무덤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용어가, 예, 북한의 고고학 용어라는 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27번. 여주 흔암리 유적지, 부여 성공리 유적지, 서천 화근리 유적지. 이 유적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여주에는 한강이 흘러가게 되고 부여에는 금강이 흘러가고, 예, 서천은 충남 서천이죠. 그래서 바닷가 그쪽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위치를 우리가 한번 봤고요. 자, 신석기 시대 초기 농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석기 농기구와 잡곡 나달. 2번. 타나미가 발견된 곳으로 청동기 시대 일부 지역에서 벼가 재배되었음을 보여준다. 3번. 철제동구가 발견된 곳으로 철기 시대의 농업기술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4번. 삼국시대 수리시설의 자취가 발견된 곳으로 벼농사가 보급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자, 여기에서 이 벼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2번하고 4번이 있는데, 그쵸? 벼농사. 근데 철기 시대에 돼 있어요. 그럼 3번과 4번은 철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고르는 거니까 여러분들, 예, 3번과 4번 고르면 안 되고, 그러면 1번과 2번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 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벼와 관련된 것이 우리가 지금 뭐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3개. 2번, 3번, 4번. 그죠? 그러면 벼와 관련된 것을 물어보는 건데, 시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그럼 벼농사는 어느 시대에 나왔어요? 청동기 시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여주는 남한강 지역, 부여는 금강 지역, 그 다음에 서천은 우리가 서해안,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 그래서 신석기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답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탄화미,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쌀이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정답은 2번. 자, 31번.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서술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를 보기 위해서 몽땅 고르세요. 자, 부여의 장성의 북쪽에 있으며 현도의 철이 떨어져 있다. 사람들의 체격은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여 근엄 후덕해서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부여에 대해서는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나라도 넓고 아주 체격도 멋있고 인격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하였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삼국지 동의전에 있습니다. 예, 중국의 문헌이죠. 고구려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흉악한 놈들이래요. 자, 그러면 이런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뭐래요? 역사 서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역사가의 관점을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그 객관적인 사실의 관점. 그래서 랑케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카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부식의 삼국성에는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이거는 뭐 어떤 그 관점이 어떤 역사가 해석이 들어간 게 아니죠. 니은 고려사는 우왕을 부정적으로 기록하였다. 네.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역사책인데 우왕 차왕을 그 고려 그 왕씨들의 적통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왕 차왕을 부정적으로 기록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문헌고증에 입각한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추구하였다. 추구한 겁니다. 추구하였다라고 봐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의 역사로 당연한 거죠. 봉기 세 가지 열전 연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어떤 설명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역사적인 주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추구, 객관적인 것들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부식 굉장히 좀 주관적인 학자였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왕 같은 경우에는 신우신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우왕 차왕을 신우신창.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과 관련된 그 뭐예요? 그 문제가 그 사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42번. 가나 시기에 고조선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이런 것도 그 시기별로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적당한 시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문제. 가.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자, 이것은 위만 집권 이전이죠. 그래서 나 이전이에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 고조선 지역에 한해 창해군이 있었다. 자, 창해군은 고조선이 망하기 바로 전에 그 이제 창해군에 있던 그 남녀, 예군 남녀가 한해 투항하면서 생겨진 거였죠. 그래서 BC 108년 왕감사 함락 바로 전에, 그래서 나 시기로 골라줘야 되고요. 디귿, 나.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중개무역에 이득을 취했다. 이건 뭐 위만의 아주 대표적인 거니까 이거는 뭐 못 고르시는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나. 비파양 동공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하여 통치 지역을 알 수 있다. 나 지역이 아니죠. 가 지역이죠. 예, 그래서 맞는 것이 가하고 나네요. 가하고 나.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 있습니까? 이슈입니다. 정답 1번. 네. 자, 1번. 네. 46번. 다음 글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형벌이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하면 12배를 변상하게 했다. 이것이 이른바 일책12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성책의 축조는 모두 둥근 형태로 했는데 마치 감옥과 같았다.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는 모두 얼음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장사를 후하게 지냈으며 곽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관은 쓰지 않았다. 장사를 후하게 지냈다. 예, 후하게 지냈다. 이거를 우리가 후장이라고 부릅니다. 후장. 그죠? 후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책시법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제 부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 6가축의 이름을 관명을 정했다. 우리가 마가우가 저가 구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자, 니은. 국왕의 장례에는 옷값을 사용했다. 이 옷값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옥으로 만든 그 시신을 입혀주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치스럽고 뭡니까? 비싼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말이에요. 옷과 관련된 기록이 부여 왕이 죽었을 때 중국에서 이 옷값을 만들어서 부여에 바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통일왕조는 아니고 이 당시에 혼란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여의 위상을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갖고 있었다. 자, 이건 고구려에 해당하는 거죠. 약탈 경제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물이죠. 리을.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의 곽 속에 넣어 매장하였다. 이거는 뭐 옥죠. 예. 그럼
뭡니까? 가족 공동묘적인 그런 습관,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부여에 해당하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 자, 51번. 다음 유물은 각 유물과 그것을 사용하던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거다. 옳은 것만 골라라. 자, 승배 찌르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했다. 자, 승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 돌멩이인데 구석기, 뗀석기에 밑에 약간의 그 자루가 있어요. 이게 그걸 승배라고 부르는 거죠. 이 승배가 후기 구석기 시대에 나오게 되면서 인간보다 빨리 움직이는 동물을 사냥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화살 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날짐승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했다. 붉은 간토비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토기죠. 네, 맞는 얘기고요. 반달돌칼.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니잖아요.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 피지배층의 도구였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눌러찢기 무늬 토기.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사용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신석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럼 붉은 간톡이 옳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여기 옳은 거죠. 승배찌르기는 후기 구석기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이 여기 문제 없네.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니은과 디귿으로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교재를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에는 몇 번이죠? 51번이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제가 엉뚱한 걸 찾았습니다. 미안해. 쏘리. 가끔 제가 이래용. 어이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니을로 돼 있구나. 이거 니은 디귿이에요. 그래서 3번으로 이거 디귿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52번 문제. 다음은 중국의 사서에 기록된 나라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아니야. 잠깐만. 요 문제. 니은과 디귿이 니은과 니을 맞네. 내가 엉뚱한 정답을 우리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내가 치매인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잘 풀어놓고 이렇게 또 교재 맞죠? 네, 지나가고 나니까 또 생각이 나네.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생각만 나면 정말 좋은데. 그죠? 네, 교재 문제 없고요. 또 문제풀이 과정에 잘못 푸는 것도 문제 없고. 그래서 제가 약간의 누가 들어왔나 봐요. 내 머릿속에. 그래서 정답은 3번 문제 없습니다. 자, 52번. 다음은 중국의 사서에 기록된 나라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긴 부족하였다. 백성들은 노래하며 유의를 즐긴다. 큰 창고는 없고 집집마다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이를 부경이라고 한다. 어디입니까? 고구려죠. 자, 1번.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같이 지내는 혼인풍습 제도. 형사취수제죠. 이건 부여에도 있고 고구려에도 있습니다. 네. 2번.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으며 이거 고구려 맞고요. 3번.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해하면 책화라고 한다. 이 책화라고 한다. 이건 어디예요? 동해잖아요. 동해. 그죠? 일단 정답 3번이에요. 3세기 중엽에 중국 세력의 침략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기도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기 4번 같은 경우에는 3세기 중엽이면 200년대잖아요. 그 위나라 광고금의 침입으로 인해서 수도가 함락되어 옥저로 피신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약 100년 뒤에 4세기 중엽 때 선비족의 나라인 전현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가 함락이 됐었죠. 그래서 이 고구원왕 때에 아주 굴욕적인 그런 참 고구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시신 미천왕의 시신 그리고 왕비 고구려 백성 5만 명을 전현에서 잡아갔죠.
고건왕이 무릎 꿇고 싹싹 빌어가지고 왕비도 되찾고 또 아버지의 시신 미천왕의 시신도 되찾았던 그런 어떤 굴욕적인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건왕은 백제의 침략, 근초고왕의 침략으로 전사하는 또 비운의 왕이 되기도 하죠. 네. 자, 55번. 다음 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옛날에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를 차지할 뜻을 두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내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며 인간은 널리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이에 환인, 하느님이죠. 천부인 세계를 주어 환웅에게 주고 가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 뭐 구슬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청동검 그 얘기하는 거고요. 또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뭐예요? 지배층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화 삼국유사에 나와 있어요. 요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삼국유사.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신화의 내용이 고기에 수록되어 있다. 고기. 옛날 기록이란 그 옛날 책인데. 2번. 고조선이 중국의 재화 교육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3번. 당군이 중국의 요가제에 시기에 건국하였다고 한다. 4번.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세상을 다스렸다고 한다. 일단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것이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첫 번째 나라인 그 은나라 시기 때에 그 고조선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요순 시대, 중국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3번 뭐 맞는 표현일 거고, 그 다음에 4번 뭐 당연히 맞는 거고, 문제는 이제 1번하고 2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분명히 삼국 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중국 제나라와 교육했음을. 최근에는 이런 문제 굉장히 지양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해서 쫄지 않아도 됩니다.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맞추느냐라는 거죠.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석을 할 때도 이 문제의 요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 정답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제가 이렇게 또 지적을 했죠. 이 고기는요. 이련이 삼국유사의 저자인 이련이 중국 고기의 기록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에서도 고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3번에 요나라가 제위하던 시기. 그러니까 중국도 이게 요나라가 처음에 이제 있었던 시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고동시라고 합니다. 여고동시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고동시.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고조선의 역사가 중국하고 거의 같은 시대다,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2번 문제. 정답이 2번이니까. 고조선이 중국의 제나라와 교육하였음을 전하고 있는 사료는 관자라는 거죠. 관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관자라는 그 기록은요, 이 중국의 이제 그 관자라는 사람, 그와 관련된 것인데, 이 고조선이 관자하고 어떤 그 교육을 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거죠. 그 관자,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런 문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있어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관자의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65번 문제. 가시기의 고조선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시기, 시기별을 먼저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죠. 여러분들 고조선, 당군조선, 그 다음에 기자조선, 그 다음에 이제 위만조선으로 내려가시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기자와 관련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자와 관련된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기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뭐 위만조선이 90년도 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고조선의 긴 역사 중에서 그럼 가시기, 위만이 집권하고 나서 부왕에 이어 준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 준왕, 준이 오빠, 제가 뭐 강의에서는 준이 오빠. 이 준왕은 위만이 쫓아내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한 세력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네, 틀렸고. 2번, 졸본성에서 국내 속으로 도읍을 얻다. 이건 고구려와 관련된 거죠. 고구려. 그쵸? 그래서 고조선 멸망, 신라 건국, 신라 건국 뒤네요. 그쵸? 우리가 삼국 중에서 신라가 제일 먼저 건국을 했으니까. 3번, 전국 칠흥의 하나인 연과 대립하였다. 가시기 때. 연과 대립했던 것은 여러분들, 위만집권 이전입니다. 예. 위만집권 이전이에요. 그래서 연과 대립을 하게 되면서 고조선이 사실 연과 대립에서 밀리면서 중심지를 평양으로 옮겼다라는 그런 학설이 대두가 되는 거죠. 4번,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나라와 그 다음에 중국 한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얻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다른 보기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74번. 고조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제 음주 동국사략. 예, 동국의 역사를 추격했다라는 얘기죠.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등장한다. 2번, 요령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며 발전하였다. 3번, 기원전 3세기 경에는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했으며 그 밑에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4번, 요소지방을 경계로 해서 대립했던 연나라의 이땅 공격으로 멸망했다. 일단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에요. 그죠?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답 그냥 한나라의 공격으로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보기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다. 특히 심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표제 음주 동국사략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단군조선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자료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보기 4번 같은 경우에 연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연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으로 이동했다라는 그런 학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을 했다. 한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계리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대한민국의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선사시대 선사시대라고 한다면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고조선, 그 다음에 초기 철기 국가까지 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 문제들로만 구성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르시는 문제들이 있게 되면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서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어떤 뭐 거기에다가 가입할 때 뭐 조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실명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가입 조건 없으니까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태극기가 있는 약속의 이름 최승권 치면 나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그대들을 믿노라. 고맙습니다.